저는 종종 이슬람 혐오가 서구에서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주로 무슬림들의 행동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가치와 이슬람 교리를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 교리를 더 많이 전파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교리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슬람 교리들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은 무슬림들의 나쁜 행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죠. 영국의 한 이슬람 설교자가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영국 여성들에게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강간당할 수 있고 강간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를 보지 마세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사람 어디 가는 거예요? 방금 내 반바지 때문에 내가 강간당해도 싸다고 말했어요. 이 젊은 여성들이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얘기를 지어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방식이 당신이 말한 것과 정확히 같았어요. 저도 당신이 말한 걸 말한 거예요. 당신이 그들과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제 바로 그 젊은 여성들이시군요. 잘 모르겠지만 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이제 젊은 여성들이 서핑할 거예요. 저는 카메라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젊은 여성들이 그 신사가 자신들은 강간당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주장일 뿐이고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신사분에게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 아이들은 어린 소녀들이에요. 아마 18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무슬림,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뻔뻔한 사람 좀 보세요. 그는 부정하려 할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무슬림이 나한테 베이컨을 먹으라고 했어 라고 그를 비난하면 우리는 무슬림이 그런 말 안 해요 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녀가 그가 했다고 하는 말은 모든 무슬림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책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를 보지 마세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어디로 가는 거죠? 그는 제가 반바지를 입었다고 강간당해도 싸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죠? 실례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죠?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들으셨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들으셨나요? 그래. 하지만 너희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너 그걸로 나 비난하잖아. 나는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너도 동의했잖아. 그는 왜 내가 그런 말을 하겠냐고 했어. 동의한 거야. 그래, 동의했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야. 동의해요. 당신보다 먼저. 내게 와서 말해. 왜 그렇게 말해요? 봐요. 바로 방어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냥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가 무슬림이긴 하지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 그냥 주제를 바꾸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변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이제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왜 그런 걸로 나를 비난하냐고 묻는 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건 제 신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후자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이제 그가 저한테 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본인 말에 동의하십니까? 천만에요. 당신은 판사가 아니에요. 추방해. 그러니까 너는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조차 되지 않았어. 아니야, 진짜 이건 내가 잘 안다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가 나한테 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다면 나는 대답했을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겠냐고. 그게 바로 비난이야. 나는 네 생각이 궁금해. 아니, 넌 알고 싶지 않았어. 친구야, 날 비난하거나 할 말이 없어. 내 얘기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아니, 왜 이 남자가 여기서 괴롭힐 사람이 없는데도 왜 아직 깨어있는 거야? 난 너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야. 진정해, 형. 아니, 난 너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진정해, 베이비. 이 사람들이 누구야? 그냥 경비원 같아. 권한도 없지. 경찰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거야. 표현의 자유를 들먹였겠지. 그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 알겠어. 이제 이건 이슬람 가르침에 완전히 낯선 건 아니야. 너도 이 밈을 본 적 있을 거라고 확신해. 히잡, 포장된 사탕. 포장 안 된 사탕은 벌레를 끌어들인다. 즉, 무슬림 남자들. 알지 이거? 이거 봐. 누가 여기서 다시 만들었어. 이 사진이 뭘 알려줘? 그는 젤리곰으로 만들었고 조회수 700만. 이야, 만약 내가 이 행동이 꾸란에서 직접 나온 거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 이 꾸란 구절을 봐. 33장 59절이야. 오 예언자여, 당신의 아내들과 딸들 그리고 믿는 여성들에게 그들 위에 겉옷의 일부를 두르라고 명하세요. 그렇게 하면
남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괴롭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히잡이나 질밥을 쓰거나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이 질밥은 그들의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좀 더 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명확한 언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의견 차이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에드워드 우드가 말했듯이 그는 가장 명백한 가짜 예언자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 질밥이나 부르카, 히잡 등 무엇이든 써라. 그래서 남들이 그들을 무슬림으로 알아보고 괴롭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는 이 꾸란 구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실제로 비무슬림 여성이 무슬림 여성처럼 부르카나 니캅을 입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연대감을 보이려고 질밥, 히잡, 니캅, 부르카 등 무엇이든 쓰는 어리석은 백인 여성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우마르, 즉 이슬람의 두 번째 칼리프이자 무함마드의 아부바크르 다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인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무슬림 여성처럼 옷을 입는, 즉 히잡, 니캅, 질밥 등을 착용하는 비무슬림 여성들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원래의 아랍어 전승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지 않았지만 저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알바니. 그는 현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슬람 학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가장 존경받는 학자일 것입니다. 그는 1902년쯤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마르 이븐 카타브가 노예들을 때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하지린이나 안사르 중 한 명의 여종이 우마르에게 왔는데 그녀는 질밥, 즉 완전한 히잡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마르는 무슬림 여성처럼 입으니 참 좋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무슬림 여성들은 무슬림 여성들처럼 옷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추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느냐? 그녀가 아니요 라고 하자 그는 그럼 머리에서 그것을 벗어라 라고 했습니다. 질밥은 자유를 얻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망설이자 그는 채찍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렸고 그녀가 벗어 던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알바니는 이것이 사히흐 하디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비무슬림 여성이나 노예 소녀들이 제대로 가려입지 않기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합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파브카트 이븐 사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아랍어가 아니라 우르두어입니다. 아랍어 버전은 없지만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구글 번역을 쓰고 우르두어는 이해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어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영어 번역이니까 여러분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브카트 이븐 사드 제2권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부 후라이라가 마드 우마르 빈 알카타브에게서 전해진 것으로 전한 것입니다. 같은 미치광이죠. 히잡, 질밥, 부르카, 니캅이라는 개념 전체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사실 무함마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는 히잡, 질밥, 니캅, 부르카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마르는 무함마드에게 알라에게 히잡 구절을 계시해달라고 계속 졸랐고 결국 우마르가 그렇게 하자 무함마드도 따랐습니다. 무함마드, 알라는 없으니까요. 무함마드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런 구절들을 그냥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다와 사대의 권위에 대해 가장 잘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우마르 이븐 카타브가 동료들에게 갔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 우마르는 다른 여종이 히잡을 썼다고 때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으니 파투아를 내려달라고 했죠. 무함마드가 죽었으므로 그는 아무에게도 갈 수 없어 다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첩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종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괜찮아 보였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그는 금식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리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자신이 첩을 강간한 일 자체에 대한 파투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파투아, 즉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종교적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강간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금식 중에
그녀를 강간한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금식 중에 성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딜레마입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보세요. 알리,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촌이며 이슬람에서 가장 어린 개종자 중 한 명이었고 무함마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번째 아내를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 사후 알리는 여러 아내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이죠. 알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알리, 이븐 탈리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알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알라의 금식을 깼군요. 그래서 당신의 금식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금식을 하면 됩니다. 라마단이 끝나면 보상으로 한 번만 금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무슬림 여성들은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슬림 여성들은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가리라고 지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식별되도록 꾸란에 나와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비무슬림 여성이라면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또 다른 충격적인 추처가 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아파 추처입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분명히 오마르를 싫어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마르의 아들 이븐 오마르는 그의 아버지보다 더 변태적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둘 다 똑같이 변태적이었습니다. 나피는 이븐 오마르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는 시장에서 여종을 살 때마다 그들의 다리를 드러내고 손을 그들의 가슴과 엉덩이 사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는 옷 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예 시장에 가는 방식이었죠. 많은 무슬림들은 노예 시장이 없었다고 단지 점검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여종을 더듬고 가슴을 만지고 심지어 다른 은밀한 부위까지 만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든 입장에서 상상해보세요. 그냥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게 바로 이 광신자들이 보여주며 부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인지 보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소녀들을 믿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슬림들 사이에 흔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한 무슬림 지도자는 노출된 여성을 드러난 고기에 비유했습니다. 이 일은 2006년에 일어났고 당시 무슬림은 호주 인구의 1%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 일이 큰 화제가 된 걸 기억하며 그는 실제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셰이크 파스 알딘 알힐랄리는 지난달 시드니에서 약 500명의 신도들에게 간통에 관한 종교 연설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들이 오늘 오스트레일리안 신문 보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덮개 없는 고기를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와서 먹게 되는데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겁니다. 그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강간입니다. 그게 그 논리입니다. 한 영국 여성이 무슬림들의 행동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 세계 남성 이주민들이 여기 영국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되어보세요. 정말로. 그들은 여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형편없이 대합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여성들은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에 도착해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여성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게이트엔 외국인 3명과 영국인 1명이 일해요. 영국인 남자만이 유일하게 종이를 보고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이봐, 여자, 그리고 딸깍딸깍딸깍 소리로 제 주의를 끌었어요. 실제로 그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차라리 벽에 대고 말하는 게 나을 정도예요. 하지만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나 독일에서 온 남성, 남아프리카에서 온 남성은 아니에요. 제3세계 국가에서 온 남성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점점 미치겠어요. 저는 그냥 여기 와서 제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을 뿐인데 그걸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페미니스트도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돌아서면 저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니까 그것도 못하겠어요. 다시 영국 정부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바로 제가 건설업에서 여성으로 일하면서 겪어야 하는 현실이에요. 그건 네 걱정 중 가장 사소한 거야.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어요. 유럽에 몰려든 이슬람권 제3세계 이주민들 보세요. 나 지금 씻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니 빨리 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봐. 그녀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야. 그래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들은 바로는 그래. 이것 좀 봐. 나야. 나 괜찮아. 너는? 그리고 너, 나, 솔로, 착해. 그리고 스냅챗. 내 스냅챗 원하지? 프랑스어 좀 이해해? 무슬림 1년이고 무슬림.
아무도 하루 만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착하고 독신이야. 너 정말 예뻐. 알겠어. 예쁘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난 별로 관심 없어. 아니 스냅 나 밤 11시에 너한테 전화할게. 왜?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TV 보자. 왜 그녀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야? 아니, 미안해. 안돼 제발. 제발 스냅 착하게 상냥하게. 아니 너 정말 착해 보여. 그건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난 지금 만날 수 없어. 별로 아니야 무슬림이야.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말하잖아. 마치 그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건 무슨 특권 의식이지?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말하잖아. 당신 무슬림이에요? 세상에. 난 평생 무슬림 남자를 기다려왔어요. 와서 나를 무장시켜줘요. 뭐야. 나조차도 이런 행동은 이해가 안 돼. 집에서 텔레비전 봐. 밤에 본다. 나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게 좋아. 노아, 블랑쉬. 아니 그래도 괜찮을 거야. Non mais ça va aller.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네. 아니요 정말로요. 기억에 남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 돼요. 딱 멈춰요. 제발요. 네 이름이 뭐야? 나는 솔로고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알겠어. 아니. 하지만 괜찮아. 나는 관심 없어. 미안해. 알겠어. 정말 고마워. 안녕. Non. 오케이, merci, bonjour. Au revoir. 그녀는 운이 좋아. 이 여자들 중에 몇 명이나 신경 썼을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들어. 정말로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 이것 좀 봐. 58세의 아흐메드 알리, 끔찍한 범죄로 고발된 우버 기사. 그들은 법원이 2급 강간과 1급 납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피해자는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 승차 공유 기사인 알리의 운행에 의존했어. 하지만 서류에 따르면 아흐메드 알리는 우버 앱을 이용해 피해자를 내려준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올림피아 외곽의 이 외진 장소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해. 그녀는 그가 풀려나면 두려울 것이라고 했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수사 서류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은 그 여성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해. 아버지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딸의 위치를 추적했고 범행 현장에 도착해서 알리의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벌거벗은 채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때 알리는 앞좌석으로 급히 돌아가 바지를 올리려고 하고 있었지. 피고인이 새로운 폭력 범죄를 저지를 실질적인 위험이 있어. 그리고 이는 이 혐의들의 성격에 근거한 거야. 문서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이 알리를 폭행했고 최소 2발의 총성이 들렸어. 수사관들은 엘리가 의료진이 도움이 필요하다 말했지만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다고 밝혔어. 법정에서 알리는 아직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 사건 현장 근처에서 만난 한 아버지는 아버지의 날 주말에 이런 일이 남의 딸에게 일어난 소식을 듣는 게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입니다.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요. 맞죠? 역겹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미자도 5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법정에는 가족과 이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보세요. 아마 다들 인품을 보증해 주려고 온 걸 거예요. 알리를 지지하러 온 거죠. 수사관들에 따르면 알리의 딸이 아버지 실종을 경찰에 신고한 날은 그가 다른 아이 성폭행 혐의를 받은 날과 같습니다. 백인들은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뢰 높은 사회를 만들었고 다른 야만적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인들이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걸 비난할 순 없습니다. 한심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죠. 미국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영상에서 이 광대는 그의 가족 전체와 함께 추방되어야 합니다. 좀 거칠게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 단편적인 사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이 영상 전체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모든 참고 자료들이 한 가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이 그런 건 아니라고. 사실 대부분의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들 역시 생존 본능이 있고 삶을 함부로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슬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까요? 어떤 사회가 되든 그건 서구 사회는 아닐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슬람이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서구를 지키고 싶다면
이슬람을 없애야 합니다. 이슬람이 더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고 본래 모습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게 하십시오. 할랄 고기를 금지하세요. 이런 일을 많이 하세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는 한 방향으로만 가며 지나치게 굽신거리고 야만인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즉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을 달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그래, 종교로 모든 시민권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할랄 고기 등을 모두 금지하세요. 그들이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끝없이 새로운 모스크를 짓는 것도 금지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꺼리고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떠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전반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여성들은 계속해서 상이롬을 당하고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할 것입니다.